아프로디테와 미소년 아도니스. 그 두 번째 이야기. 멜레아그로스의 오버액션 편을 들었던 독자라면 기억하겠지만 테게아의 처녀 아탈란테는 바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 때 영웅 멜레아그로스를 첫눈에 반하게 한 바로 그 아탈란테다. 그러니까 아탈란테가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에 왔던 것은 바로 다음에 얘기할 히포메네스를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 히포메네스와 아탈란테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아프로디테 여신이 애인인 미소년 아도니스에게 직접 들려주는 형식으로 실려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는 아프로디테 여신 자신을 가리키고 너는 아도니스를 가리킨다. 여신의 입으로 직접 들려주는 신화여서 흥미롭다. 들어보도록 하자. 아무리 발이 빠른 남자들과 다른 박질을 해도 지지 않을 만큼 뜀박질을 잘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너도 들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다. 아무리 빠른 남자라도 이 여자에게는 당하지 못했다. 그래, 이 여자의 이름이 아탈란테다. 아탈란테는 발만 빠른 것이 아니고 용모 역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이 아탈란테가 어느 날 아폴론 신에게 결혼 문제를 두고 신탁을 받아보았는데 이때 신이 내린 신탁은 이러했다. 아탈란테여, 너에게는 지아비가 소용없구나. 너는 남자 겪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어쩔꼬. 너는 결혼을 피할 팔자가 아니다. 그리고 결혼한 뒤에는 산채로 너 자신을 잃겠구나. 아탈란테는 아폴론 신의 신탁에 겁을 집어먹고 숲속에서 독신으로 살았어. 그런데도 이 아탈란테에게 구원하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몰려들었지. 아탈란테는 이 청년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다는구나. 먼저 다른 박질 겨루기에서 나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내 지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와 겨룹시다. 겨루어 이기면 그 상으로 나를 신부로 맞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면 그때는 목숨을 받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이 있거든 이 조건 아래서 겨루어 봅시다. 이 얼마나 까다로운 조건이냐. 그러나 아탈란테가 빼어나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데도 구원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지. 이 뜀박질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구경꾼 가운데 히포메네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 히포메네스는 여자에게 반해 목숨을 거는 다른 청년들을 아주 한심하게 생각했지. 하하, 얼빠진 놈들. 계집 하나를 얻는데 목숨을 걸어? 그러나 아탈란테의 모습을 보는 순간, 경주에 앞서 옷을 벗어붙인 아탈란테의 몸을 보는 순간 히포메네스의 마음도 달라졌어. 왜냐고? 아탈란테의 몸은 내 몸 아니면 아도니스, 만일에 네가 여자였더라면 너의 몸 같았기 때문이지. 깜짝 놀란 히포메네스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외쳤다지. 사랑하는 신이시여, 조금 전에 감히 신을 비난한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겨루기에서 이긴 자가 받을 상품을 못 보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아탈란테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버린 히포메네스는 이번에는 아탈란테와 뜀박질을 겨루려는 젊은이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어. 즉, 다른 젊은이들이 아탈란테를 이기는 일이 없었으면 했던 것이지. 히포메네스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즈음 아탈란테는 날개가 달린 듯한 발로 힘차게 대지를 박차며 내달았지. 보이오티아 청년 히포메네스는 흡사 스키티아 사람이 쏜 화살같이 달리는 이 처녀를 보고는 침을 삼켰어. 서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지만 달리는 모습은 더 아름다워 보였던 거지. 아닌 게 아니라 달리는 아탈란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이었어. 발치에 걸리적거린다고 아탈란테가 모아쥔 긴 옷자락은 바람에 흩날렸고 머리카락은 상아색 어깨 위에서 출렁거렸으며 가장자리에다 술을 놓은 허벅지 댕기는 바람에 옷자락이 흩날릴 때마다 이따금씩 드러나고는 했어. 게다가 처녀의 흰 살결에는 홍조가 어리기 시작했어. 새벽빛을 받으면 하얀 대리석 벽이 불그레해지지? 그 대리석 벽에 대리석의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이 어리어 보이지? 마치 그와 같았어. 히포메네스의 눈앞에서 아탈란테는 먼저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아 승리의 관을 썼어. 아탈란테에게 진 청년들은 거친 숨결을 가다듬다가 약속에 따라 목숨을 바쳐 이 겨루기에 진 빚을 갚았지.
이 청년들이 이렇듯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히포메네스는 겁을 먹지 않았어. 히포메네스는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나가 이 처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 처녀여, 왜 쉽게 이길 수 있는 청년들만 상대하시오? 왜 발도 빠르지 못하고 연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이기고 뽐내시는 것이오? 나와 겨룹시다. 나와 겨루면 설사 내가 이기고 그대가 진대도 그대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오. 그대가 내게 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내 아버지는 온케스토스의 메가레우스요. 내 증조부는 포세이돈 신이시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위대하신 대양의 왕 포세이돈의 증손이요. 내 문벌은 이렇듯 찬란하오만 내 용기는 내 문벌에 못지않소. 만일에 나를 이긴다면 그대의 이름은 히포메네스를 누르고 승리한 자의 이름으로 길이 빛나고 길이 남을 것이요. 히포메네스가 이렇게 말하자 스코이네우스의 딸 아탈란테는 다정한 눈길로 이 청년을 바라보았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아탈란테는 혼잣말을 이렇게 했지. 귀중한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내 앞에 던져 청춘을 바치려 하다니 참으로 인물이 아깝구나. 저 인물 앞에 서니 오히려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구나. 그러나 저 인물이 내 마음을 흔들기는 한다만 정작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저 젊음이다. 저 청년은 청년이라기보다 아직 소년이 아닌가. 그렇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저 청년의 외모가 아니라 저 청년의 젊음이다. 게다가 저 청년에게는 용기도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짱도 있다. 과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자손답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청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저 청년은 나와 혼인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운이 없어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저 청년은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안 된다. 가거라 길손이여. 구원자들의 피가 묻은 나를 버려두고 갈 수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가거라. 나와 혼인하기 위해 그대가 치러야 할 값은 너무 비싸다. 상대가 그대 같으면 어떤 여자도 지아비로 맞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각 있는 처녀라면 그대 같은 지아비를 맞게 해달라고 하늘의 신들께 기도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자. 반드시 이렇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지. 내가 왜 저 청년 때문에 상심해야 한다지? 이미 내 앞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저 청년의 걱정은 저 청년이 해야 할 텐데 왜 내가 하고 있지? 죽고 싶으면 죽으라지. 수많은 구원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면 사는데 실증이 난 모양이지. 그렇다면 저 청년은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했다는 죄밖에 없는데도 죽을 것이다. 저 청년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통스러워할까? 사랑의 대가로 받는 이 부당한 죽음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도 내 승리를 역겨워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인가? 그러나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겨루기를 포기하면 된다. 포기하거나 나보다 더 빨리 달리면 된다. 그대는 이 겨루기에 목숨을 걸었으니까 어쩌면 나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러나 참 잘난 청년이 아닌가. 꼭 여자같이 잘생긴 청년이 아닌가. 아, 히포메네스여. 차라리 나 같은 계집의 꼴을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대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것을. 내 팔자가 기박하지 않았더라면, 운명이 내게 지압이 맞는 것을 허락했더라면,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남성은 그대뿐이었을 것을. 아탈란테는 사랑의 경험이 없는 처녀였어. 하지만 아탈란테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 물론 자기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 알지 못하면서도 아탈란테는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야.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과 아탈란테의 아버지가 겨루기를 독촉하자 포세이돈의 자손인 히포메네스는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더구나. 오, 키테라의 아프로디테 여신이시여. 바라오니 오셔서 무모하게 이 일에 뛰어든 저를 거들어 주소서. 여신께서 불을 붙이셨으니 이 불이 더욱 힘차게 타오르게 하소서. 이 청년의 기도가 바람결에 실려오더라. 이 청년을 기특하게 여겼던 나는 곧
이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 키프로스 땅, 경치 좋은 곳에 이 섬 사람들이 타마소스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오래전에 이 섬 사람들이 내게 신전을 지어 바치면서 함께 바친 곳이다. 이 벌판 한가운데에는 황금빛 잎이 장하고 그 황금빛 가지가 장하기 그지없는 빛나는 나무가 한 그루 있다. 내게는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따서 간직해둔 황금 사과가 3개 있었다. 살며시 이 히포메네스에게 내려간 나는 이 사과를 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었다. 물론 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이 히포메네스의 눈에만 보였지. 이윽고 출발점에 서 있던 아탈란테와 히포메네스는 나팔 소리를 신호로 땅을 박차고 내닫기 시작했다.